데이터 소스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에서 그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반도체 부품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센서의 신호를 증폭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소자에서 많이 나옵니다. 음, 여기 보는 회로를 보면요. 어떤 회로로 보이느냐? 어떤 걸로 보입니까? 자, 왼쪽 그림을 보면 트랜지스터가 Q1, Q2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죠. 여기 Q1에 입력이 들어가고 Q2에 입력이 들어가고 정확히 대칭된 구조에서 여러분 보면 Vout이라 표현되어 있는 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 전압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서 이제 전류 소스로서 이제 전류 바이어스 전류가 흘러가고 트랜지스터에 2m 단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각자 카만 2m 회로 증폭기로서 출력단을 나오는 차동 증폭기 디퍼렌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이런 디퍼렌셜 앰플리파이어는 OP앰프와 같이 기본 작은 선형 증폭기에서 꼭 필요한 기본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실제 그 집적혈에서 구현하고자 했을 때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리고 이제 기판에 이제 보면 단면을 보면요 N 플러스 P, N,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NPN 혹은 PNP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우리 직접 회로를 하게 되는데 보는 것처럼 이런 기본 구조가 NPN, PNP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NPN의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요. 직접 회로에서는 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각각 이런 식으로 이 기판에 P 기판에 N형 외를 만들고 PN 플러스로 이렇게 수직 구조에서 N 플러스 PN 그러니까 2m 단위 항상 전하를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좀 헤빌리 도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N 플러스 PN이 여기에서 N 플러스 PN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소자로 표현할 때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해서 NPN 트랜지스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미터 따는 차지를 생성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집적혈에서 얘기하는 소자인데요. 요게 이제 웨이퍼 내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웨이퍼 내에 위치별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트랜지스터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도핑에 의해서 리지스터도 만들게 되고 해서 한 기판 실리콘 웨이퍼 다이 안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여러 회로들을 이제 설계해서 넣게 됩니다. 그럼 이 특성은 뭐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여기에 도핑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캐리어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 자체가 이제 회사마다 이제 만들 때 이 도핑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칩과 칩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요 그 특성을 소잘만 특성을 다 담아가지고 디자인 룰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어서 각자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그 디자인 룰을 고려해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체 소자 특성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생각되는 게 여기서 만든 이 위치에 만든 트랜지스터와 저 위치에 만든 트랜지스터가 다 같아야 되는데 다 같아야지 예상이 되겠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예상이 되는 글을 봤을 때 예상이 되지 않는 혹은 잘못된 트랜지스터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에는 꼭 필요한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트랜지스터를 보면 NPN 트랜지스터를 보면 컬렉터를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의 이퀘이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전류라든가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K는 볼트만 상수고 T도 T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따라서 이런 IS 값과 그리고 여기서 보면 VA, early voltage, VA로 표현되는 값들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IS 값은 이게 saturation current인데요. 여기서 보면 P 사이드에서의 diffuser length 그리고 베이스 쪽 P의 속에서의 diffuser length 그 다음에 베이스 단의 홀의 도핑 농도, 그리고 베이스 단의 홀의 diffuser length, 그리고 베이스 단의 depletion width, 그리고 요 베이스 단의 홀의 diffuser length 이런 그 물리적 량들이 이 IS 값을 결정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early voltage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컬렉터 단의 캐리어 농도, 도핑 농도, 전자의 도핑 농도, 그리고 베이스 단의 홀의 diffuser length, 베이스 단의 홀의 농도. 결국 뭐냐면 이런 기판 안에서 전자를 얼마만큼 도핑하느냐, 홀을 얼마만큼 도핑하느냐 라는 것이 요 diffuser length라든지 이 물질 자체에 의해서 주어지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물리적 변수에 따라서 물리량에 따라서 이 ISV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웨이퍼 속에서도 이 값이 달라진다면 혹은 베리에이션이 있다면 이 IS나 V에서는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컬렉터 쪽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베이스 쪽 전류는 우리가 베타 F라는 요 값으로 베타로 컬렉터 전류의 베타로 나눠져서 그렇게 여기 베타조차도 보면 베이스 단의 홀의 diffuser length, 베이스의 width, 베이스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디자인에서 만들어지는 것 외에도 diffuser length 그리고 농도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베타 F를 결정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스 모델에서는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베타 F 또 V early voltage IS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스파이스 변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주어진다 그랬을 때 이게 컬럼으로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베타 F VA 다음 IS 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 I 컬렉터, I 베이스 이런 것들이 정해질 텐데요. 이런 게 스프레드시트로 딱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 베타 F VA IS가 바로 이 회로에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변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베타 F하고 VA가 과연 서로 독립인 변수일까요? 보면 여기서 더 근본적인 값들은 여기서 PB, 베이스 단의 캐리어 농도,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단의 홀의 diffuser length 이런 것들이 VA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베타 F도 보면 이런 값들이 베타 F 영향을 줍니다. IS도 여기 영향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스파이스 변수에서 쓰는 것은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것은 베타 F, VA, IS인데 그 밑단에 실제 이런 물리적 컨디션에 관계되는 변수들이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 만약에 PB도 따로 있고 LPB도 따로 있다면 이렇게 컬럼이 5개다. 그럼 LPB, PB 어떻게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면 스파이스 쓰는 이 변수 베타 F, VA, IS 있으면 딱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이 전체 데이터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독립변수 사이에서도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차원으로 얘기할 때는 5개의 변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PB라든지 LPB라든지 기본 변수가 안에 밑에 또 숨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 차원이 전체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 개수 아니다. 그리고 이런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전체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변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렬에서도 우리 아이겐밸류를 구한다라는 형식이 있는데 행렬에 이런 이렇게 여러분 보면 행렬 쭉 이랬으면 이렇게 값들이 쭉 있죠. 행과 L이 있으면 값들이 쭉 있으면 아이겐밸류를 구하게 되면 이 람다 1, 람다 2 쭉 돼 있는데 주로 도미넌트한 람다 1, 람다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되는 그 두 개가 가장 도미넌트한 그런 값을 가지는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의 어떤 소스의 예로서 그러니까 이런 그 직접 회로의 어떤 반도체 소자에서 이 트랜지스터와 저항 이런 것들이 직접 회로에서 구성이 되어서 이 위치마다 다른 베리에이션을 줄 수도 있고 이 베리에이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몬테카를로 메서드로 전체 회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변수가 될지라는 것을 할지라는 그런 방법론에 적용되는 예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데이터에 있어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의 소스에서 여러 개의 컬럼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과연 이 데이터의 소스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하기 전에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주된 이 특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뭐냐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한다거나 우리가 차원을 축소한다.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차원을 축소해서 메인 컨트리뷰션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 도미넌트한 팩터를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이슈로 다가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독립성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주로 메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제 이런 데이터 소스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그 우리가 이 IT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 소스를 보고 그 데이터의 근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독립이냐 아니면 이거를 몇 차원을 줄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데이터 소스 예로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생각하는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이제 하나하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 IT라는 여러 기술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